유튜브 댓글과 인스타 DM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대만에서 채식 이야기하는 유일한 한국인 유튜버 양산의 채식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왜 채식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저희 정보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채식을 시작한 지는 2년하고 4개월 정도가 된 채식 새싹이고요. 현재는 비건을 지향하고 있고 비건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쩌다 이게 육식하시는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될 때면 불가피하게 메뉴 안에 동물성 식재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럴 때는 최대한 그 중에 있는 식물성 재료만 골라 먹는 식으로 해서 주위 분들과 저 스스로에게 큰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온전한 저의 채식 스토리를 들려드리는 건 정말 처음인데요. 채식을 한 2년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긴 편이 아니지만, 제가 채식을 시작하게 된 이유, 그 스토리는 꽤 특이한 편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큰 비밀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저는 대만에서 처음 채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기숙사에서 유튜브를 보는데 한 영상이 추천으로 떴어요. 영상 내용은 대충 동물성 식품 섭취가 사실은 매체에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르게 인간의 몸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왜 육류 섭취가 몸에 안 좋은지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무심결에 클릭해서 본 그 영상을 중간쯤까지 봤을 때 문득 깨달은 게, 알고 보니 이 영상이 제가 예전에 한번 봤었던 영상이었던 거예요. 앞부분이 뭔가가 익숙하다 했더니 똑같은 영상을 또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영상을 봤을 때는 반도 안 보고 꺼버렸거든요. 매체에서 전해들은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 얘기를 주절주절 하고 있길래, 이거 뭘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만 이러면서 멍멍이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운명처럼 1년 만에 그 영상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두 번째 볼 때는 저도 모르게 굉장히 집중해서 보게 됐는데, 그렇게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너무 일리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동안의 미스테리가 한 번에 빡 풀리는 그런 기분이었고요. 동시에 내가 그동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 가슴 갑갑한 기분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런 영상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바로 채식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 후에 채식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먹거리나 그에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바로, 저는 처음 채식을 자연식물식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你知道裸食素是什么意思吗？不知道。你猜看看。吃原味的东西。原味的，还有呢？你真的不知道吗？不知道。你完全没听过。没有听过。 한국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만 분들한테는 특히 이 자연식물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제가 했던 이 자연식물식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식사를 할 때 자연 그대로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음식의 원형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아주 간단한 조리만을 해서 먹는 거의 생식에 가까운 식단을 말하는데요. 비건 식단보다도 난이도가 약간 좀 더 있는 그런 식단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제가 음식 성분에 좀 민감한 이유가, 이전에 자연식물식 식단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깨끗한 음식들을 찾아 먹으려고 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완전히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약 2년 전 생애 처음으로 채식이란 걸 시작한 이때 저의 목적은 건강이었어요. 많은 채식주의자분들이 건강도 건강이지만 환경과 동물 보호를 위해서 채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환경, 동물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몸에 넣는 음식을 건강하게 바꾸고 싶어서 채식을 한 건데, 채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랑 동물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크게 묶어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주제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세 가지가 꼭 반드시 같이 진행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채식을 하지 않아도 환경 문제나 동물 문제는 별개로 지구에 사는 인간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채식을 하는 게 아직 벅차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먼저 환경이나 동물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걸 같이 지킬 수 있으니까 저희 개인 하나하나부터 바꿔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식을 하다 보니까 채식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시간이 좀 지나면 육식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뭐 주변 환경이 채식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동물성 식품의 입맛이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무래도 도저히 끊을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어릴 때부터 채소 과일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뭐 고기를 먹을 때도 채소 없이는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들한테는 그 어렵다던 고기 생선 끊는 게 저한테는 진짜 누워서 떡 먹기로 쉬웠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그런 영상들을 본 후에 저한테는 이제 동물을 먹을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고, 내 밥상에 올라와야 할 음식의 종류가 바뀌고 나니까 먹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선 고기를 끊는 데는 하루라는 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더라고요. 저의 정말 취약한 약점, 그건 바로 디저트였습니다. 달달구리. 제가 정말 자신 없었던 게 바로 우유, 생크림, 버터, 계란이 가득 들어간 그 아이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내가 과연 끊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계속하면서 며칠, 몇 주를 보냈는데, 아니 이게 또 어떻게 끊어지더라고요. 저 정말 자연식물식 시작하고 1년 동안은 케이크 한 입, 마카롱 한 입, 과자 부스러기 한 알도 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런 디저트도 참는 게 아니라 굳이 땡기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자연식물식을 할 때는 전 정말 그 식단이 맛있어서 그렇게 먹은 거였거든요. 고기 먹었을 때는 고기가 맛있으니까 고기를 먹었던 거고, 자연식물식도 억지로 꾸역꾸역 먹은 게 아니라 그게 제 입에 잘 맞아서 맛있으니까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너무 맛있게 먹었던 시중에서 판매하는 정말 입맛 돋구는 예쁜 디저트들도 채식을 시작하고 성분에 예민해진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한테는 고기, 생선을 끊는 거에 비하면 이 일반 디저트를 끊는 과정은 난이도가 많이 높아서 시도 때도 없이 정말 마인드 컨트롤을 제대로 해줘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대만은 비건인들이 먹을 수 있는 정말 맛있는 간식과 디저트들이 길거리에 널리고 널렸거든요. 最爱的马克先生的红豆面包，全素的面包，这是超美味的全素饼干。有这种全素的饼干的存在，真的是对我们来说，真的很好。 만약 그 당시에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존재를 알았다면 정말 아무런 고통 없이 쉽게 일반 디저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쉬워요. 아무튼 자연식물식을 시작하고 인생사 처음으로 모든 동물성 식품을 끊었을 때는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제 자신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 가족 친구들도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정도로 저는 평생을 입에 달고 살던 그 속세의 음식들과 완전 단절을 했는데, 그 후로 그렇게 잘 살고 있다가 슬슬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저는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연식물식을 하려니까 제대로 된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전에 대만의 채식 문화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채식을 시작한 게 아니라서 그때만 해도 대만에 이렇게나 많은 채식 요리가 존재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자연식물식을 서서히 그만두고 일반 비건식으로 바꿀 때쯤에도 숙소에서 말고 가끔 밖에 나가서 뭘 먹어야 할 때면, 그때는 채식 식당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니까 뭘 먹을 수 있는지를 몰라서 그냥 편의점 가서 구운 고구마나 과일 혹은 뭐 길에서 파는 찐옥수수? 이런 거 사 먹었거든요. 제가 자연식물식 할 때 숙소에서 혼자 먹었던 음식들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간도 하지 않은 정말 음식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것들만 먹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냥 어느 순간부터 요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하던 그런 요리, 그냥 그 요리, 그 행위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맘때쯤 처음으로 대만 채식 식당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때 저한테는 채식 요리를 파는 채식 식당이 있는 것 자체가 신세계였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바로 먹어보러 갔죠. 딱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대만의 채식 요리를 맛본 저는 그 이후로 오로지 맛 때문에 채식을 하는 채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대만에서 먹은 채식 요리들은 그냥 맛있는 음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 사실 처음 채식을 시작했던 그날 이후로 인생의 목표나 큰 방향들이 아예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렇게 대만의 채식 문화에 정신이 아늑해지던 순간 문득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한국 사람들은 대만에 이렇게 맛있는 채식 요리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저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이 맛있는 걸 먹고 있는 게 너무 자원 낭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마치 제가 해야 될 일이 생긴 것처럼 한국에 있는 채식인 분들과 채식을 하지 않는 분들 모두에게 이 엄청난 퀄리티의 대만 채식 문화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알려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생동감 있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양산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처음 채식을 시작하고 이 채식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접하고 난 후에 삶이 굉장히 급속도로 재밌어졌는데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저는 원래 먹보여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는 거를 좋아했어요. 사실 육식을 할 때도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뭐든지 맛있게 먹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육식할 때 먹었던 동물성 식품들은 원래 많은 사람들이 보통 맛있다고 생각하는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맛있다 라는 생각 외에 뭐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뭘로 만든 거야? 이런 재료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소름이 끼친다던가 뭐 엄청난 흥분감, 희열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밥을 먹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버터에 구운 고기나 치즈 듬뿍 올려 먹는 크림 파스타나 자극적인 양념들로 맛을 내는 요리는 정말 맛있을 수밖에 없죠. 맛있게 만들기도 쉽고 웬만해서는 예상이 충분히 가는 그런 맛이잖아요. 뭐 사실 치트키죠. 근데 채식을 시작하고 나서 정반대로 맛이 심심한 이런 식물성 재료로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냈을 때 그 희열감이 동물성 식품으로 요리했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저한테는 그렇게 식물성 재료를 가지고 혼자 이것저것 요리해보는 시간이 정말 다음날 뭘 만들지 기대돼서 잠도 안 올 만큼 기대되는 일이었어요. 채식을 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정말 하루하루 신나고 재밌는 게, 제가 직접 요리를 해 먹든 아니면 식당 가서 그곳의 요리를 먹든 먹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아니 이 재료들로 진짜 이 맛이 난다고? 예요. 그냥 너무 맛있어요. 먹는 걸 정말 사랑하는 저는 살면서 그냥 계속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으로 따라서 가는 것 뿐인데, 예전에는 고기가 제 입에 맛있어서 고기를 먹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연식물식이 맛있길래 그렇게 먹다가 지금은 하필 제 입에 맛있는 음식이 비건 요리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비건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뭐 이미 답은 나왔지만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저 채식 왜 하냐고요? 저는 채식이 맛있어서 합니다.